그래서 그때 뉴욕 생활은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뉴욕에서 다시 친구가 또 캘리포니아에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네, LA 있어서 이제 LA로 가야겠다. 그래, 친구 있는데 네, 너무 친구 외롭고 있는데 힘드니까. 힘드니까 가야겠다. 그래서 LA로 온 거죠. 그래도 친구가 있으니까. 네. 그 친구 학교 같이 다녔었나? 어떻게 알던 친구지? 그 친구는 저랑 유학 수속을 하면서 에이전트가 있잖아요. 그쵸. 그 에이전트에서 같은 에이전트에 있었어요. 아. 그래서 비자 받으러 가는 길에 알게 된 친구인데 아. 너무 사이가 좋아. 이게 갑자기 엄청 빨리 친해진 그렇지, 이제 친구죠. 같이 네. 이제 시작하는 그 네. 사람들끼리 네. 금방 친해지죠. 그 친구가 그 당시에는 순두부 가게에서 일했어요. LA에? 예, 북창동, 순두부? 예, 북창동 아주, 예, 어. 북창동에서 BCD. BCD, 예, BCD에서 일을 했는데 어.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어. 저녁에 여기는 뭐 서부는 저녁에 24시간 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그쵸. 저녁에 너 잠 자라. 낮에 그냥 8시간만 일을 하면은 어. 그때 당시에 뭐 한 3,000불 정도 번다고 그랬어요. 많이 벌었네. 예, 그래서 그걸 믿고 온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데이타임에 일하고 공부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학교는 이제 나랑은 인연이 아니다. 아. 그래서 유학생이니까 어찌됐든 신분을 유지해야 될 거 해야 되니까, 아니에요. 그죠? 초반부까지는 거의 식당에서 일을 웨이터만 했었어요. 일 위주로 하고 그냥 학교 다니면서 학생 신분만 유지하는 유지하고. 걸로. 근데 아슬아슬하던 20대 초반이다, 예. 진짜. 근데 여러분 이거 재밌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뭐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민을 오실 때 아니면은 뭐 유학을 오실 때 공항에 어떤 사람이 픽업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의 그런 애들 많아.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많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친구가 웨이터 걔가 공항으로 나왔거든요. 슬리퍼 신고 막 모자 신고. 그렇지, 이제 알바 끝나고 바로 나온 거야. 막 LA 뭐 다저스 모자 하고 막 나왔었는데 그치. 제가 그 똑같은 그 친구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같이 하게 됐구나. 네. 그래서 20대 초반부까지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욜로였죠. 하루살이. 저희는 팁을 버니까 팁을 매일매일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매일 그거 버는 거를 쓰고 막 그렇죠. 젊은 시절에는 그런 생활을 젊을 때는 했었죠. 그래, 맞아. 네. 그렇게 20대를 보냈죠, 초반을. 근데 후반부에 이제 이 친구를 만나면서 후반부 언제죠? 그 나이가? 26살, 25살. 25살, 6살쯤에 중반쯤에 자기 만났구나. 만날 때쯤 그 전이죠. 한 1, 2년 전에 제가 이미 치과 일을 치과 일은 어떻게 시작한 거야, 그러면? 그 얘기가 또 중요하죠.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식당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 네, 어느 순간 딱 일어났는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내가 이 사람들의 팁을 벌려고 내가 지금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자괴감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지. 네, 막 이 심리적인 모순도 막 생기고. 그렇지. 그러면서 제가 일을 그만뒀어요. 과감하게. 네, 그리고 나서 제 친구 따라서 뭐 이것저것 일을 많이 했어요. 뭐 제 친구 따라서 뭐 플럼빙이라는 일을 했거든요. 이게 수도관을 고쳐주는 배관 고쳐주고 막 이런 일도 했었고. 그런 거에 전혀 그 거부감이 없었구나. 일 종목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네, 왜냐면은 그때 당시 모르겠습니다. 저는 엄마랑 살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방목형이라고 했잖아요. 저의 자존감을 엄청 높여줬어요. 자신감과 자존감 이런 걸 엄청 높여줘가지고 그리고 어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와중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닥치는 대로 거의 다 했어요. 제 주변에 그때 당시에 일을 했던 사람들 자바라고 해서 다운타운에 이제 옷장사라고 하죠.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자바시장이라고 캘리에 유명하죠. 네, 유명하죠. 그런 것도 하라고 이렇게 계속 오퍼가 들어왔었고. 왜냐면 축구를 하다 보니까 아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그리고 식당에서 이제 스시 하시는 분들 스시도 하루 했었어요. 하루. 근데 제가 비린 냄새에 되게 예민하거든요. 그때 지금은 이제 와이프랑 같이 뭐 횟집도 잘 다니고 하는데, 먹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생선을 거의 입에 안 대던 시절이었어요. 잘 모르던 시절이에요. 네. 스시를 하루 했는데 제가 못 하겠었어요. 네. 그리고 이 친구 따라서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데 가서 바닥 가는 일도 했었어요. 바닥? 네, 바닥이라고 하면 인테리어죠. 타일이랑 이제 마루바닥 이런 인테리어 하는 공사 네. 같은 거.
그것도 한 거의 한 8, 9개월 하다가 갑자기 켈리에 있다가 노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로 갔었어요. 그 일을 하러 가자. 하러 돈 벌러 가자. 예, 친구랑 같이 갔었죠. 아무리 봐도 이게 이거를 하면은 그냥 쭉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돈은 꽤 버는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제가 옆에서 헬퍼 하면서 그치. 느낀 거는 굶어 죽지는 않을 정도로 살 것 같긴 했어요. 근데 제가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예. 그래서 LA로 다시 왔어요. 여기 이 LA로 다시 오는 와중에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LA로 오려면은 운전을 거의 한 40시간 정도는 해야 돼요. 멀구나. 네.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렌즈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눈이 엄청 안 좋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안경을 안 하고 운전했어요. 아이고. 근데 그 저녁에 운전을 했는데 비가 마침 왔거든요. 안 보여. 근데 이 앞에 경찰차가 이게 차들을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다가 경찰차가 스톱을 하니까 제가 스톱을 했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차가 스톱을 안 하면서 저를 뒤에서 치면서 경찰차까지 치면서 아무튼 대형 사고가 일어났어요. 어머머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캘리포니아로 오는 길에. 어머머. 그래서 저는 차를 그대로 두고 이머전시 갔다가 이머전시에서는 괜찮다고 하니까 다음날 그냥 비행기 타고 왔죠.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오는 중에. 요건 다친 데는 없고? 다친 데는 없고 차는 거의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은 2차선밖에 안 돼요. 이게 가는 길하고 오는 길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골짜기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큰데 도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언덕 같은 데 있어요. 제 차가 막 이렇게 뒤에서 쳐가지고 그 언덕으로 막 떨어졌거든요. 어머머. 그래서 엄청 심하게 사고를 당했는데 아무튼 요거는 에피소드예요. 오는 길에. 그래서 와서 또다시 하기 싫은 식당으로 갔어야만 했어요. 그치. 장장 예.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치. 그거 하는 와중에 제가 축구하면서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형님 계신데 그 형님이 LA에서 통관 일을 하셨어요. 통관. 그 형님 밑에서 제가 물류 일을 배웠어요. 한 정확하게 거의 한 2달 정도 배우다가 이제 취직을 했죠. 짧게 뭐 많이 했어요. 네, 짧게 하면서 그러면서 회사 생활을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이 회사 생활이 저랑 전혀 안 맞는 거예요. 힘들지. 네, 9시부터 그때 당시에 9시부터 6시까지 출근을 했는데 저는 또 담배를 안 피우니까 이분들이 저희 그 회사 사무실에 한 5명인가 6명이 있었는데 거짓말 한 15분에서 30분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우르르 나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 봤더니 나가서 담배 피면서 이제 얘기를 토크를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전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그치. 담배를 안 피우니까. 그렇게 이제 한 3개월 했었나? 이제 이 직업의 무료함을 느낄 쯤에 제 친구가 UD라는 치과에서 일을 했어요. 근데 LA에 UD라고 하는 종합치과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었냐면 통역을 했어요. 거기서. 네, 연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중국말도 하고 한국말도 조금 어설프게 하니까 통역을 시킨 거죠. 그때 당시에 UD 치과에 중국 환자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느닷없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하자고. 네, 아니 뭐 너 뭐 하냐 그냥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저희 안부가 궁금했던 거죠. 그냥? 오랫동안 연락 안 하다가 너 뭐 하냐. 나 요즘에 회사 다니는데 너무 무료하다. 나랑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얘가 바로 그럼 너 우리 치과에서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나? 그래서 치과랑은 저는 거리가 멀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한 번도 종목? 꿈에서도 안 나온 이런 치과. 무슨 일을 하냐 하니까 그냥 간단하게 통역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보다 제가 중국말을 더 잘한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항상 자신감은 어디 가나 자신감이 최고니까 그래? 그러면 해볼게. 그랬는데 바로 그날 오후에 거기에 계시는 실장님이라고 해서 이제 브랜치 매니저죠. 예. 저를 인터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라 그래라. 그래서 인터뷰하러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내일부터 그럼 하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어머머머. 그래서 당첨됐네? 그래서 그 전에 일을 그만두고 그 UD 치과에서 지금도 기억나는데 시간당 11불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라고는 하는데 근데 나쁘지 않았지 않았나? 11불 그때 당시에는 시간당 식당에서 일을 하면 최저 임금이 8불일 때였어요. 그렇지. 그때. 지금 아마 15불이었나? 지금 15불 됐나? 예. 캘리가 지금 그렇거든요. 많이 받는 거. 예, 그때 당시에는 괜찮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죠. 잘했네. 예. 지금 저희가 질문이 뭐였죠?
그래서 치과에서 일을 하게 됐죠. 예, 그게 이제 저의 20대 후반이 시작되는 전환점이에요. 치과 일을 그럼 20대 하면서. 후반부터 네. 그렇게 치과에 통역을 중후반이죠. 하면서 25, 26대 시작을 25, 했으니까. 26. 예, 예. 아이고, 그러면 그 치과에서는 얼마나 일한 거야? 치과에서 꽤 오래 했어요. 한 5년 가까이 일을 했어요. 아. 예, 일단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코디네이터라고 해서 통역만 했어요. 그렇지. 예, 옆에서 통역만 하다가 일단. 예, 저희가 근데 그때 당시에 UD 시스템이 좋은 게 응. 교육을 해줬어요. 환자가 없을 때는 어. 이 위에 조금 뭔가 많이 아시는 분이 저희 새로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찌됐든 치과라는 게 전문직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기구에 대해서 응. 치료에 대해서 교육을 해줬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도 막 공부했어요. 그 공부하고 재밌으니까. 그 기구에 대한 책들도 있거든요. 그 책을 이제 저희 위에 있는 멘토라고 하죠. 멘토 선생님께서 저를 주셨는데 그 집에 와서 계속 외우면서 그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기에 비해서 제가 빨리 배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엄연히 따지면은 치과 선생님이 계시고 옆에 어시스턴트가 계시고 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제가 그 심부름 거의 다 했어요. 계속 옆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통역이나 이런 치과 상담에 관심이 많았던 게 아니라 치료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걸 잘 찾았구나. 네, 한 3, 4개월쯤에 제가 그래서 저희 그 실장님한테 실장님, 제가 솔직히 이런 말 하기엔 좀 미안한데 저는 통역이나 이런 상담보다 치료 쪽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이거를 하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어시스턴트란 거를 하려면은 이런 서티피케이션이 여러 개가 필요했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한 7개, 8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안에 거의 다 땄어요. 예. 그래서 한 1년 차쯤에는 어시스턴트로 일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어시스턴트로 계속 일을 한 거죠. 여기저기 막 몇 개월씩 하다가 완전히 관심 분야를 찾고 완전 파고 들은 거네. 예. 그때도 아직 뭐 대학으로 가야겠다, 공부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관심만 많이 예. 있었구나. 예. 근데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근데 점점 알고 이 일에도 익숙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30대, 그때 당시 20대니까 한 30대, 40대, 50대를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60대인데 옆에서 그리고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를 옆에서 막 머리가 하얀데 어시스턴트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까이 의사 선생님들이랑 가까이 어시스턴트니까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대화도 많이 하다 보니까 정보들을 조금씩 얻게 된 거죠. 그 와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UD 치과가 이제 문 닫았어요. 그래요? 네, 최근에 제가 갔는데 UD 치과가 문 닫았더라고요. 모든 로케이션이 닫았어요. 그 로케이션에서 일을 하셨던 닥터 윤하고 닥터 이제 처혜라고 윤 원장님의 특기는 신경치료랑 저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미용치과 그게 이제 제일 잘하시는 분이었고 닥터 초이는 서울대 구강외과 전문의였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민 와서 다시 그 3학년 4학년을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다녔어요. 그래서 라이선스 바꾼 그런 DDS를 하셨구나. 근데 그분은 UD에서 그냥 수술만 하셨어요. 굉장히 잘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많이 배우면서 그렇겠다. 물어봤죠. 예. 그랬더니 큰 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예, 너가 학교 가는 거, 너가 좋아하는 거 알겠는데 큰 결심이 필요하다. 큰 결심이 생기면은, 큰 결심을 하면은 학교를 돌아가겠다는 큰 결심을 하면은 그때 다 자기한테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다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 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결심을 했죠. 그 결심의 첫 액션이 뭐였냐면요. 제가 그때 당시 제가 지금도 그러는데 차를 엄청 좋아해요. 제가 지금 카푸어라고 하죠. 카푸어로 살았거든요. 차는 멋있는 거? 네, 차는 멋있고 빠른 거.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아끼는 차를 처리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학교로 가면은 모든 저의 이런 페이먼을 비용 소비를 줄이려고요. 그래서 차를 처리했었고 그때 당시에 리스를 했는데 한 250불도 안 될 돈에 그거를 리스를 하고 그렇지. 전화기도 이제는 뭐 그냥 쓰던 거대로 쓰고 계속 쓰고. 예. 아무튼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약이라고 하죠. 세이빙을 한 거죠. 비용을 줄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학교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미국 온 지 한 8년 됐을 쯤이었을 거예요.